여기서 이걸로 틀어줘. 리모컨. 저 위에 REC 레코딩 들어왔나 봐봐. 최근에 남북 관계에 있어서 우리 정부 빨간 써져 있냐고요? 써져 있어. 네. 그리고 막 000 막 돌아가지? 원칙 있는 남북 안 돌아가요, 아들. 이런 아 그거 저기 뒤집어 놓으면 안 들어가. 하여튼 REC 빨간 거 써 있잖아. 네. 그러면 돌아가는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아, 근데 저것을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글씨가 돌아가는 게 보이고 이쪽으로 해놓으면 돌아가는 게 그냥 안 보이더라고. 아, 그렇구나. 아무튼 많이 좋아졌네요. 근데 REC 써 있으면 네, 써 지금 있어요. 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이거 저 리모컨 이렇게 당기면 우리가 이제 커져. 그것도 돼. 근데 이게 카메라도 좌우로 돌아가는 게 이게 있는 것 같은데 네. 내가 볼 땐 있는 것 같아. 여기 보면 표시가 이렇게 있잖아. 좌우로. 아, 그것은 그거예요. 뭐야? 이미 찍은 것을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하는. 찍은 것을 여기서 볼 때? 네, 저희도 지금 찍고 있는 걸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찍은 거에서 앞으로 가고 여기 뒤로 그 가고. 기능은 없는 거 같니? 네, 그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은 이것을 아예 돌려야 되니까 찍는 그게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기사가 없으면 우리는 돌리는 게 불편하네. 이거는 되는데, 그치? 네, 확대하고 축소는 되는데 그저 당기고 그런 건 되는데. 나머지 저희 조금 이쪽으로 도와봐라. 수사적인 레토릭이 아닌가. 이것만 돼도 많이 좋잖아. 그리고 여기서 시동을 켤 수 있고. 근데 그 저기 삼각대 번쩍 때 모가지가 다 절단났어. 아, 부셨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붙였거든. 아, 근데 다음 주에는 이제 삼각대가 이제 제대로 된 게 와.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된 게. 실력을 원칙. 이거 그래서 집중하다 이거 보니까 꺼야지. 모든 공간은 박근혜 사람들 대통령이 가고 김정은 제1위원장에 꺼져라. 대해서는 오히려 공간 없다. 여기에서 조금 이거 어디서 꺼지나. 그래서 이제 그게 오면은 이제 저런 데 밖에 나가서 되잖아. 은행이 떨어지는 학교 뭐 벤치 그런 데도 네. 되잖아. 그게 먼저도 그게 막 빗둥거렸어. 오늘은 이제 이거 저기 뭐 저 화면 바꾸는 거 준비 안 했어. 아, 예. 이제 그게 오면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하기가 이제 또 불편해. 저 높이가 안 맞아. 이거를 또 더 두든가 뭐 무슨 수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안 나와. 아, 예. 안 나오잖아 지금 현재. 네. 안 맞아. 저 뭐야 그 높낮이가. 네. 그럼 저기 저 우리 총장님이 너 보시고 나서 그래 벌써 너 보시고 나면 내가 언제 만났을까? 수요일날 만났구나. 아, 저 보고 나서. 수요일날 그때 내가 갔을 적에 총장님이 점심도 사시고 커피도 사시고 재혁이 보는데 그러셔서 내가 점심 명절 전날이네 18일 날이네. 네. 18일에 점심 식사하시고 그러자고 그 대전여중 앞에 우리 만나는 데가 있어. 쌍리라고. 거기서 만나고 그 돌솥밥집에서 밥 먹고 그러는데 내일이 그리고 잘생겼다고 그렇게 하시더라. 감사합니다. 잘생겼는가 봐. 아닙니다. 걔가 아주 참 좋다고 여러 번 하셔. 감사합니다. 되게 그렇다고. 그래서 또 뵐 날이 또 와. 나하고는 자주 뵈니까. 네.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보다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는 다 워밍업이고 주제 토론을 하고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게 좋아. 네. 이를테면은 가정이 뭐냐, 부부란 무엇이냐, 사랑이란 무엇이냐, 성공이란 무엇이냐, 실패란 무엇이냐, 건강은 무엇이냐, 이런 거, 효도, 직장이란 무엇이냐, 네. 교수 이런 거 그런 것을 하는 게 좋은데 그런 주제를 그걸 테마 토론이라고 하면 되냐? 뭐라고 해야 되냐? 뭐 그냥 테마 토론? 뭐 한 주제로 갖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테마 토론, 주제 토론, 테마 토론? 주제 토론. 주제 토론보다는 테마 토론이라는 게 더 적합한가? 글쎄. 토론이라고 말해요. 특별히 뭐 테마 토론. 너네 내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너네 거 이걸 보면 너네 이거 체킹 하니? 저희 이건 안 하고 화법과 작문이라고. 이거 두 가지를 합쳤구나. 예. 이게 작문이지? 네, 저희는 이 합쳐서 나왔어요. 합쳐서? 뭘 배우냐? 화법에서는 말하기 방법이니까
그냥 상대방이 어떻게 말해야 되고 뭐 그런 거. 합법과 장문이 합쳐졌구나. 예. 문학은? 문학은 2학년 때 배워요. 아, 문학은 2학년부터 근데 시작. 따로 뭐 이렇게 배우는 게 근데 있는데 이제 너네가 이게 고등학교가 1, 2학년이 교과서가 같잖아. 아니 좀 달라요. 좀 다르냐? 국어 부분에서는 좀 배우는 게 달라요. 네. 아, 문학은 아직 손 안 댔고. 네. 그럼 화법과 장문은 지금 하고 있다. 그 화법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세상을 사는 게 말로 살아, 말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본심과 다르게 상대가 받는 게 틀리고 내 본심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 살아가는데 제일 필수요소예요. 특히 부부 생활에서는 이 말이 잘못 꼬이면은 부부가 불화해요. 근데 그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교수가 돼도 결국은 말이야, 말. 그 말에 대해서 말은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합법에서 뭐래 이렇게 지금 이제 목차만 이렇게 대충 들춰봤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이 뭐냐면 말이라는 건 접속사 있잖아, 접속사. 말이 유치원 때는 엄마 밥 줘 그러면 딱 끊겨. 이제 초등학교 때 가면 싫어, 간 갈 거야. 뭐 이 정도로 조금 이제 형태소, 어절 그렇게 말하지? 네. 그것이 형태소가 1개, 2개, 3개씩 이렇게 차츰 합쳐져. 그러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고등학생 될 것 같으면 형태소가 쭉 붙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문장이 길어지는데 길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만 하고 이제 접속사를 붙여서 이 5개의 그 어절이 다시 또 2-3개로 또 드러나고 그렇지만 다음에는 그러나로 또 가서 이렇게 말을 연결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언어 구사력이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뭐 한 주간 어떻게 지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똑같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끝이요. 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아, 화요일 날이네요. 그날은 또 이런 일이 있었고요. 하여튼 내가 그 지난 주간에는 뭐 비가 왔잖아요. 혹은 뭐 눈이 왔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때에 가다가 제가 넘어졌어요 라든가 그래서 뭐 그러면 내가 또 그래서 어떻게 됐니 뭐 이렇게 말은 이렇게 끌어나가는 것을 배워야 돼. 끌어나가는 거를 끌어나가는 거를 끌어나가는 거는 이제 접속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네. 하지만 그러나 아무튼 그리고 그렇지만 그런데 그러니까 네 생각 속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도 머릿속에 생각은 사람 많거든. 그것을 말로 꺼내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교육도 실패하고 네. 가정도 실패하고 인생도 실패하고 성공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거 지금 여기 합법과 장문을 합친 거는 별로 잘한 것 같진 않네. 합법과 장문은 확실히 다른데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비슷한 면도 있으나 네. 사실은 합법에서는 합법 뭐 여러 가지잖아. 합법은 계층에 따라 다르고 뭐 남녀 다르고 네. 뭐 스승 제자 다르고 이 합법이라는 것은 지금 네가 나하고 만나가지고 지금 오늘 6번째인데 난 네가 뭔 얘기를 할 거라는 걸 미리 많이 생각하는 게 없어. 그래도 1시간이고 1시간 10분이고 이야기를 끌어나간단 말이야. 끌어나간단 말이야. 네가 뭔 얘기를. 근데 네가 받쳐주는 것이 상당히 약해. 원래는 너는 앵커가 돼야 돼. 앵커가. 나는 패널이 돼야 되고. 네. 그래서 네가 이걸 이끌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뭐 처음에 뭐 그걸 뭐라 그래야? 오프닝 멘트라고 하지? 네. 처음 말문을 여는 그런 거. 그런 것도 네가 앞으로 할 수 있어야 돼. 아이고 우리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 제가 이제라도 인사를 드립니다. 뭐 이렇게 네. 그러면서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이게 왜 해야 되느냐? 네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이 말에 서툴면 안 돼요. 말에 서툴지 않으려면 방법은 독서를 많이 하는 거지만 사실은 말을 많이 해봐야 돼. 그래서 내가 너 질문을 생각해봐라 그런 얘기를 자주 한 것은 질문을 생각을
이 물으려면은 그날 총장님도 그러시는데 알아야 묻는다. 네. 아는 게 있어요. 아는 게 있어야 묻는다. 그런데 아는 것보다 거기서 하나 더 올라가면 진실은 뭐냐면 관심이 있어야 묻는다요. 관심이 있어요. 알지 못해도 몰라. 내가 아무것도 몰라. 그래도 그게 뭐지 싶은 사람은 엉뚱할 망정 질문을 한다고. 틀린 질문도 하는 거예요. 자꾸 질문을 해대게 된다고. 그래서 그 질문에 따라 가지고 야 이마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 질문이라고 하냐, 이렇게 하면서 피 굽고 뭐 머리 뒤통수 굽져버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목적은 뭐야? 질문하는 목적은 뭐야? 질문하는 목적은 나의 그 관심사 욕구 충족 아니야. 네, 제가 몰랐던 거.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잘못 물었다면 다시 또 생각을 해서 묻게도 되고, 아무튼 간에 알아야 묻는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관심이 있어야 묻는다. 아이고, 그 교실에서도 영어 시간이고, 뭐 작문 시간이고, 뭐 무슨 시간이 교과 시간 뭐게 됐든, 묻는 애들 보면은 꼭 아는 애들이 못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묻지, 공부 잘 못하는 애들은 묻지도 않아. 근데 그 내면에는 관심이, 집에서 밤새도록 고민하는 사람이 베트남 선생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렇게 묻게 된다고. 그러니까 너는 여기 올 적에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머릿속에 아무 생각 없이 하얀 백지 머리로 오면 안 된단 말이야. 한 주일 내내 내가 이번엔 가면은 저 선생님한테 무슨 이야기를 끌어내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얘가 뭘 끌어내리라고 하고 기다리고 맹놓고 있는 게 아니야. 안 끌어내더라도 뭘 해야 되겠다는 게 있어요. 근데 끌어내겠다 해가지고, 그런데요, 뭐 어제 가다 보니까 교통사고 나서 싸우는데 보니까 심하대요. 뭐 이런 이야기라도 그럼 교통사고 왜 그 싸워요? 그래도 그러면 또 나에게 또 그 경험이 있다고. 뭐든지 아무튼 간에 며칠 동안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건 결국은 그걸 뭐라고, 사유의 세계, 사고의 폭이 넓다, 생각이 깊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아무리 깊어도 말로 표현이 안 되면은 그거는 낭패가 된다. 그런 이야기지. 선생님 여쭤 그래. 여쭤볼 게 있었어요. 원래 사실. 있었어? 네, 있었어요 사실. 그래. 그 지난주에 응. 저희 학교가 화요일날 개교기념일이었어요. 몇 주년이냐? 저희 학교가 그런 뭘- 거는 알아야 되는데.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밖에 몰라. 너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학교 연혁이라는 게 있어. 예. 제가 오늘 알아보고 그래 개교기념인데 몇 주년인가를 모르고. 네. 아 그렇죠. 원래는 써 그런데. 근데 그래서 그날 이렇게 제 동생은 학교 가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나들이 갔는데, 같이 가족이 네 가족이 같이 갔어요. 개교기념이라는 그 가족 초청이니? 아니 학교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개교 아무것도 안 가니까, 개교기념이라는 노니까 네 노니까 가족들하고 그냥 잠깐 학교로 갔어. 그러니까 저희 학교로 간 게 아니고 아. 학교가 쉬니까요. 음. 제가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래서 아빠하고 엄마하고 저하고 이렇게 나들이를 갔어요. 밖으로. 어디 갔냐? 그래서 옷도 좀 사고 네. 저 쇼핑. 네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랬는데, 음. 근데 아빠가 음. 혹시 너 교도소 가봤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 교도소. 혹시 교도소에 가봤냐고. 음. 그래서 제가 교도소 갈 일이 뭐가 있어 당연히 안 가봤죠. TV에서만 보고. 그래서 아빠가 그러면 저희가 산내동? 샀네? 원내동인가? 원내동. 원내도. 네, 그쪽에 있었어요. 그 쇼핑하러 간 데가. 그래서 그 롯데마트 갔어? 아니 저기 자루라고 그 모다아울렛으로 갔거든요. 그쪽에 그런 게 있어? 예. 그래서 그쪽으로 가가지고 쇼핑 다 끝났는데 그쪽이 교도소 그 근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혹시 가보겠냐고 그래가지고. 그걸 진잠교도소라고 그래. 네, 대전 교도소를 갔죠. 대전 교도소. 네, 거기 갔는데 그 대전 교도소 그 막 죄수들도 처음 보고 되게 신기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봤니? 네,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거 저기 저 신분증 이렇게 내고. 거기 안에 저희는 면허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 안에 면회하는데 그 앞에까지만 가보고 안에 어떻게 생겼나. 면회실 가봤어?
그 안은 아는 거그 앞에까지 그 그러니까 접내실. 정문에서 들어갔어. 네.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육각정 있고 이쪽에 뭐 저 면회실 있고 네, 접수실 있어. 네. 접수실까지 갔었네. 네, 접수실 안에 그 들어가서 이렇게 있어요. 응. 근데 그냥 생각해보니까 왜 교도소 이렇게 하면 사형 집행 같은 거 막 하잖아요. 응. 근데 그 사형 집행이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이 아직 완전히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한 거는 아닌 걸로 알거든요 지금. 응. 근데 대전교도소에서 사형 집행가 난 사례가 있어요. 그거는 나도 모르겠다. 왜요? 그건 아버지한테 물어봤어? 네, 여쭤봤는데 아버지 잘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혹시 선생님 아실까? 그 교도소는 나는 교도소를 많이 가봤어. 왜 많이 가봤느냐? 교도소에 강연하러 많이 간 거예요. 아직 교도소에 뭐 한 석 달 전인가도 갔다 왔지. 가서 대전교도소. 그럼 교도소 2시간인가 1시간인가 강연하고 왔지. 네. 재수들 앞에서 그 인성 강의 뭐 그런 거 해. 네. 그런 건 근데 봉사로 가 거의 교도소는. 그러니까 내가 자비로 가야 되고 뭐 그런 경우. 교도소는 효시가 저기 저 서대문에 있는 지금은 독립공원이라 그러나 그래. 서대문 형무소 네, 있었는데 거기 가면 거기에는 그 당시 일제 때 유관순을 고문하던 형틀 뭐 고문하는 장면을 뭐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서 뭐 일경이 뭐 이렇게 막 다 그런 거 다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이제 교도소 박물관 같은 데지 거기는. 네, 말하자면 네. 가보면은 저 왼쪽 산 꼭대기에 사형장이 있어. 사형장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교수형 목매서 죽는 교수형인데 거기 가봤지. 그것도 가봤지. 그리고 교도소 중에서는 국내에서 교도소 중에 교도소 같은 데가 소록도라고 들어봤니? 서록도요? 소록도. 처음 들어봐요. 어디 있는데? 음성 나환자들의 모여 사는 데가 소록도야. 예.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했다면 예. 여가 부산이고 여가 목포라고 여가 여수라면 예. 여기 저 섬이 바로 여기 있는데 서록도. 소록도라고 예. 그 소자는 그 작은 소자인가 하여튼 그 사슴 목적 그 쓰는 거야 아마. 거기는 문둥이 알잖아. 문둥이. 네. 문둥이를 지금 문둥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 그냥 운동이랑. 아니요. 그 저 나환자라고 하다가 지금은 한센시 병자라고 불러. 예. 문둥이라고 그러면 귀퉁맹이 맞아요. 예. 그 뭐라 그런다고? 운동이라고 하다가 또 나환자를 하다가 그러다가 한센시 병이라고 그래. 한센이라는 의사가 예. 이 나환자에 대한 치료를 많이 개발해서 한센 씨. 한센. 예. 한센 C자는 뭐 존대어 그거 네, 같아. 네, 그런 거 한센, 같아. 한센병자라고 그래. 한센병자.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센시병이라고 그러지. C자를 붙여서. 그 한센이라는 의사가 나환자 치료에 획기적인 약을 개발을 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한센시병자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나환자가 별로 없어도 예전에는 나환자가 거리에 많이 다녔어. 정부에 보호시설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음성나환자촌이 대전에도 지금 여기 용전동 여기에 그 나환자 정착촌이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그 소록도로 정부에서 집단 그 섬을 그 나환자 정착촌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 거기 살게 하고. 너 손양원 목사하고 들어봤니? 누구 목사요? 손양원. 처음 들어보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이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예. 6.25 때 그냥 거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도 나왔어요. 그 양반이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지금 말한 여기는 애경원이었었네. 대전은. 네. 애경원이었어서 나환자 정착촌이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나환자
정착촌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나 환자들을 위한 목회를 했어. 그런데 그러다가 북한에서 6.25 사변이 나고 그랬을 적에 아들을 죽였어. 북한군 학생 같은 인민군이. 네. 근데 그 아들을 죽인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서 키운 목사님이 그 북한 그렇지. 자기 아들을 죽인 괴아를 양자를 삼아서 아들로 키운 사람이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유명한 분이야. 예. 한국에. 거기도 내가 이제 그 교회를 순회하는 직업을 했으니까 찬양하면서 거기도 가서 이렇게 사람들 보고 했는데 거기도 그때만 해도 이제 그렇게 정착존이 잘 된 데는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 데가 있어. 함양에도 그거가 무슨 데더라. 강 건너에 그 나환자 정착촌이 있는데 지금 나환자들이 이제 병이 나서 네. 병이 지금 옛날같이 막 고름 부르고 뭐 손가락 막 썩고 그런 게 없어요. 약이 좋아져서.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해서 막 몇 개가 웃고 막 그러니까 그 이제 분리돼서 이렇게 집단으로 사는데 거기에 소록도에 교도소가 있어. 소록도에 나 환자이면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소록도 내 교도소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 거기 그 소록도 내의 교도소 안에도 들어가 봤지. 선생님께서. 그럼 나는 교도소 경험이 많은 사람이야. 왜 그런가 하면 찬양하고 다니니까 예. 그런 데서 초청이 오면 가서 찬양하고 뭐 간증하고 뭐 사람들 위로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교도소 경험이 많아. 그래서 근데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고 소록도 내에 교도소가 있는데 소록도 내에서도 또 아주 흉악범이 있어요. 뭐 저 살인이거나 뭐 이렇게. 네. 그 교도소 내에 또 교도소가 있어요. 그건 아주 극악무도한. 그게 나환자에다가 나환자 교도소에다가 나환자 교도소에서도 특수한 범죄자들. 네네. 그런 데도 가봤지. 그 교도소를 가볼 일이 학교나 무슨 애들 동아리 단체에서 뭐 위로한다고 위문한다고 가고 그러면 가보는 건데 없다요. 거기 소록도 분위기. 사람 사는 데는 똑같아. 내가 교도소에 가면 서너 달, 석 달 됐나? 하여튼 그때도 가서 50분 한 것 같다. 50분. 그때 강연할 때 강의하고 강연하고 뭐가 틀리냐? 강의는 수업하는 거. 강연은 그냥 말 그대로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건데 뭐 하나의 주제 갖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 나누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간 거는 강연이요. 강연. 예. 강연을 가면 무슨 이야기를 교도소에 가면 제일 첫 번에 하면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여기 계시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다 사람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그거 어디까지 처벌하느냐의 문제다. 우리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머리를 기르면은 잡아갔어. 미니스카트도 잡아갔어요. 만일에 가르침을 뱉는다. 가르침을 뱉는데 그거를 법을 어느 날 정해서 가르침을 뱉거나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에게 100만 원 벌금을 물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법을 사회가 만들게 되면은 100만 원 벌금인데 100만 원 벌금 물려도 안 되겠다. 거기다가 6개월 징역을 살려야 되겠다. 근데 잘못 법을 만들어서 심하게 1년씩 살려버리자. 노상방뇨 못하고 거리에 침 못 뱉게 1년 징역에다가 1000만 원 벌금으로 만들자. 그러면 이제 악법인데 법 중에는 그 악법도 있어요. 모순이 되는 법도 있고. 네. 그렇게 되면 어제까지는 괜찮던 게 내일부터는 죄야. 지금 서울에서 담배꽁초를 내버리면은 그 즉시 스티커를 띄고 10만 원 받는 구가 있고 또 그냥 안 하는 구가 있고. 그러니까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나 환자 마냥 늑대나 짐승같이 그렇게 대하는 인식은 전혀 가지면 안 돼. 왜는가 하면 내 형제도 교도소 갈 수 있고 내 부모도 갈 수 있고 나도 갈 수 있고 그럼 어떻게 해서 가느냐? 사람 판단을 잘못해서 실수하면 가는 거예요. 사람이 뭐 이런 걸 보면은 이거 가져가고 싶다고 해서 훌쩍 가져갈 수 있어요. 금덩어리를 보면.
사람은 순간적으로 그런 유혹이 와. 인간은 그래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걸 가져가면 안 되지 하고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이런 걸 안 건드려. 근데 어려서 부모가 먹고 살기 바빠서 잘 못 가르쳤으면 그러면 걔 그런 교육을 안 받았지. 그러면 못 받았지. 그러면 그런 죄를 짓게 되지. 그러면 걔 죄는 맵지 하지 말아요. 그게 사람 우려하지 말아요. 그 사형제도는 우리나라가 지금 사형 미집행 국가로다가 지금 12년인가 13년인가 하여튼 사형 집행 안 한 나라로 그것이 10년 이상 사형 집행을 안 하면은 사형 폐지국인가가 된다고 했는데 네. 근데 사형을 시키는 그 교도소가 대전에도 있고 공주에도 있고 청주에도 있고 각 도시마다 다 있다는 건 알아? 네. 다 있어. 네. 그 교도소에 가기 전에 제일 처음에 어디로 가? 교도소 가기 전에요. 응. 제일 처음에 범죄를 저지르면 제일 처음에 잡혀가는 데가 경찰인데 그 이제 경찰에 잡혀간다고 안 하고 유치장으로 간다. 경찰서가 운영하는 거야. 유치장. 네. 유치장. 그 유치장에서 24시간인가 48시간인가 구금하고 있을 수 있는 기한이 있어. 그걸 넘기고 나면 그 다음에 구치소로 가. 구치소. 네. 미결수들이 가는 거야. 구치소. 그 구치소는 대전에 없어 내가 알기로.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구치소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제 교도소로 가. 교도소는 홍성교도소, 공주교도소, 대전교도소 뭐 이 교도소마다 청주에는 여자교도소라는 것도 있어. 여자들만 내는. 예전에 장렬이 모르겠구나. 장영자라고 큰 돈 부정을 저질렀던 전두환 시대에 청주 여자교도소에 여자만. 근데 보통 대전 같은 여자 남자 그냥 혼합돼 있지. 네. 그 교도소에 어떤 교도소는 그 교도소가 원래 대전 교도소는 목동에 있었어. 시내 가운데 지금 그래요? KBS 앞에. 네. 지금 그 건물이 그대로 있어. 그게 뭐로 쓰는가 하면 반공인가 폐관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거로 써. 거기서 글로 이사 간 게 15년은 안 됐을 것 같고 10년은 넘은 것 같고 네. 좌우지간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교도소를 여기는 대전교도소는 뭐를 하는 사람이냐 주로 보안사범 반국가단체 범죄자 네. 뭐 이석기 같은 사람 말하자면 그런 것이 확정되면 대전교도소로 왔었는데 지금 그런 색깔이 지금 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난번도 가봤는데 강당에 한 400명 정도 보였더라고. 400명이요? 300명에서 400명 그래 빵을 참 다 나눠주고 그렇더라. 빵이랑 누가 그것을 이제 주선해가지고 가서 나를 이제 강사로 데려가고 그 행사에 데려가서 그런 걸 했는데 교도소에 사형을 하게 된다면 교도소마다 사형장이 있지 않다. 그냥 내 상식대로 또 대본에 사형이 1년에 한 명도 안 나오는 거니까 그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잘 밝히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혐오시설로 더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전에 있어도 대전에 사형장이 있다. 이거를 공개를 안 한다고. 서울에 있는지 부산에 있는지 대구에 있는지 전국에서 사형을 꼭 해야 될 사람은 어느 장소로 데리고 간다. 네. 그래서 그거는 사람들이 교도소 들어오는 건 그 지역이 다 반대하니까 일단 네. 혐오시설 아니야. 그건 뭐 죄인들 갖다 놓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대전에는 그냥 없다. 있어도 우리나라 어디 한 군데나 두 군데 있을 것이다. 뭐 만들어 놓고 써도 않는 거니까. 이제 옛날에 여순 감옥 안중근 같은 사람 이제 거기 사형장 거기 있어서 그 사형을 시키고 나면 원래는 그 유족에게 시신을 인계하는 게 법인데 그때 안중근 같은 사람이 옆에 왔다 붙어서 어디 죽었는가도 모르잖아. 사형장이 있는가가 궁금해서. 네. 애들은 애들이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이치를 모르니까 대전에도 그게 사형장이 있나 없나. 사형장이라는 건 국내에 하나 어디엔가 있지만 그냥 청소만 해놓고 깨끗하게 해놓고 안 쓰고 있지. 그게 왜 사형이라는 것이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 종교단체에서는 강력 반대하는가 하면 사람은 다 죄인이다. 누구라도 우리 성경은 보면은 마음의 간음도 간음이라고 했잖아. 마음의 죄도 마음으로 짓는 죄. 그러니까 행동으로 짓지 않아도 남을 미워한 것이 곧 살인이라고 하죠. 미움이 커지면은 살인이 되는 거라. 그런 거야. 그리고 또 뭐 했냐? 그래, 근데 너네 학교가 예. 저기 있었지? 전민동. 네, 원래 거기 있었어요. 너 거기 있을 때는 모르지? 이제 이리 옮긴 지는 네. 얼마 됐다래? 옮긴 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꽤 오래된 것 같지 않고. 5, 6년 됐거나 뭐 그럴 거야. 네. 얼마 안 돼. 그러면 새 학교겠네. 네, 그 되게 좋아요. 깨끗하고. 예. 여기 동산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동산인가 여기가 과학고등학교가 된다고 그러고. 과학고. 과학고등학교 신탄진에 외국어 고등학교 얘기 한번 나온 것도 같은데. 신탄진의 외국어고등학교. 거기도 뭐 외국어고등학교. 네, 뭐 하나 듣긴 했어요. 아빠한테. 신탄진 중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만든다고 어쩌고 하는 것 같은데. 너네 집은 어디냐? 거기 누구냐? 아, 저희 집은 그 학교에서 좀만 내려오면 학교가 어디 있는데? 학교 내동이요. 내동 어디쯤이야? 내동 그 혹시 그 어디지? 그 어디야? 극동방송 아세요? 알지? 네, 그 앞이에요. 아니 극동방송 교통방송. 아, 교통방송. 극동방송은 내가 몇 년째 방송을 하던데 노운동 있잖아. 응. 교통방송이요. 아 그럼 그 큰 길가에 있냐? 네. 그 흥일가에 그 옆에. 교통방송 건너 쪽에 있어? 교통방송 쪽으로 있어? 교통방송 그 옆에. 쪽으로? 네. 산 쪽으로? 네. 너네 집은 아파트가 아니고 그쪽에 그 동네 걸어가니? 아니 그냥 네 걸어가기 길도 있고 차 버스 갈 때. 그래서 저희는 갈마동이고 좀만 내려가면 너네 집은 갈마동이고 학교는 내동이고? 네. 근데 그렇게 멀진 않아요. 너도 이제는 지금 이 나이 때 근데 나는 내 나이 때 이미 좋아하던 여자아이가 있었다. 그 죽고 못 살았던. 왜 그러느냐. 그때만 해도 그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그런 사랑 교육이. 사랑에 대한 교육이. 근데 지금은 아무리 교육을 잘 시켜도 이성에 대한 관심을 잡기가 어렵지. 너는 앞으로 그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야, 내가 몇 살 때 결혼한다. 아, 어떻게 생긴 사람하고 얼굴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한다. 아, 그리고 아이는 며칠 낳는다. 부모가 될 거니까. 그리고 몇 년간 연애해서. 근데 초등학교 때 만난 사람하고 계속 마음을 뒀다가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고등학교 때 만나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직장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요즘에 결혼이 늦어. 결혼이 너무 늦어. 결혼은 공부도 좋지만 하여튼 30살을 넘기면 안 돼. 요즘 늦어져서도. 예전에는 15, 16이면 결혼을 했잖아. 이상재 할아버지, 네, 맞아요. 할아버지 때는. 이상재 15에 결혼했는데, 뭐 이상재 선생. 그래서 부인은 18살이고, 그랬었는데, 뭐. 나는 25세 아들을 낳았어. 너 아빠 너 몇 살에 낳니? 저를요? 응. 저희 아버지는 저를 27에 낳았다고. 네. 그렇게 일찍 낳는 것이 좋은 이유가 뭔지 아니? 그냥 뭐가 좋아? 나쁘냐? 젊었을 때 빨리 키우잖아요. 또 나쁘진 않을까? 일찍 아이를 낳으면. 나쁠 수도 있겠죠. 왜냐면 그 아이를 일찍 낳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따로 또 많으니까 또 생활에 있어서 약간 27이면 좀 빨리 난 거 아니에요? 빨리 난 거 아니야? 너 아버지 나이에서는. 그러면 27에 날만해. 지금으로 따지면 너 아버지가 27에 너를 낳았다면 지금 나이로는 31, 2살에 난 거야. 좀 더 늦어졌으니까. 30살을 하여튼 30살 턱이요. 네. 30살 턱이라고. 더 늦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뭐
그 너는 몇 살 때 너는 이제 이 공부는 왜 하느냐?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교수도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거 다른 이유 없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인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에 대한 원리를 잘 깨달아서 그것을 잘 운영하는 것이, 가정을 잘 운영하는 것이 최고예요. 부부가 내가 아무리 늦어져도 30은 넘기지 말으라는 것이 요즘 사조가 30살 전에 장가 안 가는 사람이 많고 독신주의 많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인생에 이게 계절이 있다. 계절. 인생도 똑같아. 사람은 늙어. 너 청춘인 것 같아도 그냥 나같이 늙는 날이 어느새 와. 나도 너 같은 날이 있으니까 난 내 나이 때 써놓은 일기책이 지금도 저 꽉백에 있어. 저 밑에서 두 번째 저 캄캄한 게 초록색 붉은색 하나, 아니 여기 하나, 거울 있는 하나, 두 번째 왼쪽에 그 꽉백인 게 그 일기책들이야. 그거 보면 네 나이 저 바깥에 서재에 꽉백이 있고 네. 지금도 일기도 저게 일기책이요 이게. 요거 저 스프링 있는 거. 지금 여기 있는 거 요거 하얀 거 이거 지금 현재 쓰는 일기책이에요. 그거는 가정 생활하고 부부 생활할 때도 꼭 일기를 썼어. 근데 이런 계절이 있어서 이 농부가 봄에 씨를 안 뿌리고 늦봄에 뿌리면은 농작물이 무조건 천천히. 요즘은 여름에도 씨를 뿌려. 이게 봄이라는 게 언제냐? 하여튼 25, 6 그때가 제일 경제력은 두 번째로 치고 뭐 아버지가 뭐 아버지가 돈을 내줘서 자식을 애기를 키우든 어쩌든 간에 좌우지간에 뭐가 중요하냐? 아이가 어떤 제품이랄 것 같으면 제품이 좋다. 머리가 좋아지는 거야. 머리가 지금 통계상으로 여름에 씨를 뿌려가지고 늦가을까지 막 40 넘어서 아이를 낳는 사람은 아이가 기형아 확률이 15%라는 거예요. 기형아 확률이. 그러면 이 아이들이 봄에 난 아이 여름에 낳는 게 아니라 봄에 임신하고 여름에 임신하고 가을에 임신하는 거에 따라서 품질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너 왜 너 공부 잘하는지 너 그 답을 모르지. 나는 알아. 너 엄마 아버지가 봄에 씨를 뿌려서 그런 거예요. 너도 하나의 작물이야. 작물. 식물이나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일찍 결혼을 해야 돼. 그래서 일찍 낳아야 아이가 우수하다. 특히 여자아이들은 나이가 많아지면은 이 난자를 둘러싼 피막이 있어요. 난자 피막이. 이것이 지면은 정자가 이걸 뚫고 들어가는데 애를 먹어요. 그럼 정자가 이미 피곤해서 그래서 가서 우수한 씨를 뿌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근데 나이가 어린 20살, 21살 요런 신부들은 난자막이 정자 가서 건드리고 하면 그냥 툭 터져버리는 거예요. 정자 끝에 첨체라는 창이 달려있다. 너거 아니? 그래요? 그런 거 학교에서 안 가르치나? 네, 이런 거 처음 안 배우는데. 안 배우니? 정자의 구조가 이거 뭐요? 정자의 구조가 보이진 않지만 그놈이 이렇게 끝에 요 창을 달고 있어요. 그 창 끝에다가 뭐를 가지고 나오면 조그만한 막을 가지고 그거 화약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게 아무데나 가서 안 터져. 딱 난자 피막을 만나면 요 놈이다 하고서 거기서 폭 찌르면서 툭 터져. 그러면 난자 막이 녹아. 그래서 정자가 들어가서 임신을 하는 거야. 이게 생물학이야 이게. 생물과목 보면? 이게 생물학에서 이런 거 배우는데. 저 생물학 아직 안 배워요. 아직 생물학 안 배우네. 예.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난자 피막이 점점 두꺼워져 가지고 이놈들이 가서 암만 두드려도 잘 안 열리는 거예요. 임신도 잘 안 돼.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임신이 돼도 애가 비실하다. 애가 똘똘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난 사람은 어딘가 2% 부족이요. 너 몇 살에 낳았니? 딱 물어보면 알아. 그럼 몇 살에 우리 엄마가 낳았어요? 그러면 어딘가 키가 덜 커도 덜 크고 애가 뭐 눈이 뭐 이상하게 삐딱해도 삐딱하고 뭐가 이상해도 이상하고
뭐 두뇌는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 결혼을 일찍을 해야 되는데 일찍 결혼하려면은 공부 문제 있고 뭐 유학 문제 있고 참 어렵지만 그래도 알아둬야 될 것이 계절이 있다. 계절 봄에 낳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나 너 엄마가 너를 일찍 낳고 준혁이 일찍 낳는 것은 그 젊어서 고생이지. 그런데 아버지가 늙으면은 또 키우는 게 어려워요. 반대로. 그게 돈 가지고 애들이 크는 게 아니라니까. 절대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돈이 있어야 애들을 잘 키운다는 거는 아주 바보가 하는 말이야. 애들은 돈이 없어도 잘 키우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애를 키우려면 뭐 우유를 잘 먹이고 뭐 같은 옷을 사입히고 뭐 이런 것만 계산하는데 전혀 그건 관계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교류하는 정서, 애정 이런 건 별개예요. 말하자면 애가 2살, 3살, 5살 때 굶어. 엄마 아버지가 돈을 못 벌어서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어. 뭐 이틀에 한 끼 먹고 그래. 그래도 걔가 잘 큰다는 거지. 왜 잘 크느냐? 아, 이게 음식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아, 배가 고픈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구나. 그걸 안다는 거는 걔는 다른 애들보다 한 가지 더 배우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치를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17, 18, 20 이때에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될 학교 교육에서 네. 이런 아이들의 교육 이런 걸 왜 찍어 놓겠냐. 이게 여럿이 보면서 이런 걸 들어보라고. 네.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 요즘은 성문화가 완전히 중심을 잃은 세월이라서 네. 그래서 이 설계를 해야 돼. 설계를. 아, 지금 나는 저기 제가 윤서가 마음에 들어. 근데 또 보니까 또 다른 애 또 뭐 영희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쟤는 이런 장점이고 얘는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게 있고 그러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성에 대해 생각이 없으면 그거 큰 문제예요. 그 언제까지 생각하느냐? 일단 뭐 대학교는 붙고 나야지 좀 시간이 나니까 커피라도 마시고 연애도 할 거 아니요. 만날 거 아니요. 3년 동안은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하는데 생각하는 원리가 뭐냐? 애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말을 해야 못하지. 네, 못해요. 얼마 걸려야 말해. 돌진하고. 그렇지. 하여튼 1년은 지나야 말하지.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먼저 알아야 돼. 말하는 게 먼저냐 듣는 게 먼저냐. 듣는 거. 그 듣는 게 먼저예요. 많이 들으면 말을 하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애기가 말을 들어. 귀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뇌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네네. 엄마가 그런 걸 듣고 엄마가 저기를 나누면은 가만히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걔가 엄마 아버지 말을 다 듣고 있어. 형 말을 오빠 말을 다 듣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 그걸 듣는 것을 새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1년 얼마 되니까 엄마라고 부르면 된다는 걸 알게 돼. 근데 엄마라는 건 울다가 붙었던 입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긴 해. 이렇게 띄우는 건 엄마가 되는 말이긴 하지만은 하여튼 계속 이렇게 보는 거야. 네. 바로 지금 내 나이가 보는 나이다. 그래, 보는 자유를 줘야 돼. 그러니까 부모가, 야, 너 지난주에 이쁘게 보인 애 누구요? 이런 말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너는 그거 봐야 돼. 지금 말을 하면 안 돼. 행동을 하면.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될 것 같으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시간이 다방 출입도 되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뭐 그렇게 되면은 만나서 그게 이제 확인 기간이 3, 4년 걸리는 거예요. 그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몇 살 때 군대 갔다 오고 나면 25이요. 25대. 그러면 그때부터 결혼 준비 취업해가지고 결혼을 하면 27 정도 된다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도 통제도 안 하고 지식도 없고 할 것 같으면 그냥 지금 제가 좋다 나 좋으면 그만이다 이래서 그냥 막 만나서 결혼하고 막 이렇게 되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왜 엉망이 되느냐? 건강하지 못한 생각에서
아이를 가지면 아이가 건강하지 못해. 한 예를 들어서 술 먹고 난 아이가 있고, 엄마가 두들겨 맞고 난 아이가 있고, 더울 때 난 아이가 있고, 추울 때 난 아이가 있어. 이런 것이 이거 지금 학교에서는 전혀 배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쓰는 그 인성학 이야기에 주로 있는 건데, 아버지가 술이 잔뜩 취해서 엄마랑 성생활을 했는데, 그날이 엄마 배란일이요. 예전에 우리 시대엔 배란일을 몰랐어요. 생리 끝나고 16일째 되는 날이 임신되는 날인데, 우린 그런 걸 예전엔 몰랐어. 잘 몰랐어. 뭐, 신비스럽기만 하고. 근데 그날 임신이 됐다. 그러면 애가 술 취한 정자에서 나오는 애가 그 온전하겠어?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제품이 안 좋은 거야. 원료가 안 좋으니까. 근데 어떻게 부부간에 싸워서 마누라를 진짜 두드려 뺐어. 그렇게 해서 그날 저녁에 임신이 됐어. 그것도 심정이 사나워진 엄마 아버지의 그 심정이 아이의 DNA가 된 거예요. 생명인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걔가 사납지. 착 집어 던지고 막 저거 하고. 그 준혁이 걔가 그 준혁이 근자식 한번 안아봤으면 좋겠어. 몽실몽실하게 걔 성질 좋지, 성격. 네. 그 엄마 아버지가 편안할 때 나서 그래요. 니나 준혁이나 내가 보면 알아. 내가 그래도 구단이야, 구단. 구단도 넘어. 아주 특단이요. 쟤는 엄마가 어떤 사람이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고 부부간에 금슬이 어떻고 정이 없고 잘 싸우고. 그건 왜 그러냐? 원료가 나쁜 원료로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 맛이 나겠어? 사람은 더하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하시는 사랑이요, 사랑. 사랑은 두 가지인데 뭔 사랑이요? 육체의 사랑과 정신의 사랑과 이게 있는데, 이게 육체의 사랑을 사랑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는 거고, 성추행 사건이, 아동 성추행이 나오는 거요.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건 동물성 본능이요. 동물. 그러나 사람은 육체의 사랑과 정신의 사랑, 요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데, 요것을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인성이고 인격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옛날에 소를 살려면 장에 가서 소를 넣는데, 장을 5일장 들어봤어? 5일장? 네. 그걸 한 파수라 그래. 한 파수라고 불러. 5일에 한 번씩 장사는. 그래, 소를 사러 가려면 5일을 새벽 기도를 하고 가라는 말이 있어. 집을 살려면은 뭐 새벽 기도를 한 달을 하고 살아. 뭐 집을부터 하려면, 또 결혼을 하려면은 뭐 1년을 기도하라, 5년을 기도하라. 근데 결혼을 하려면 10년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15, 16, 13짜리가 다 네 배필감이요. 네. 그렇지. 근데 태평양에서 그 많은 고기가 다녀도 그 짝이 되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잘 만나야 돼. 그래서 가정을 잘 이루는 것이, 결혼 왜 하냐? 대를 이어야죠. 대를 이어야지. 그냥 행복한 삶을 위해. 정답에는 조금 부족인데. 내 자기와 맞는 사람이랑 더 나은 행복한 삶. 좀 더 좀 더요? 정답이 나오죠. 결혼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여자 남자 살면 좋잖아, 이런 건 농담이고, 그 정도 말하면 그건 대화 상대가 안 되고. 하늘에 조하다 뭐 그렇게 말하나? 근데 결혼을 하는 이유가 있어. 결혼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새끼를 낳기 위해서야. 그건 바로 아버지의 대를, 새끼를 낳기 위해서야. 부모가 왜 결혼 못 시켜 환장을 하냐 하면, 그거 하나님을 닮아서요. 하나님이 세상에 남자 여자를 짓고서 생육 번성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면 손자요. 근데 그 손자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잘 안 보여. 그걸 대신 보여주는 게 누군가 하면 할아버지요.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분신이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6대조, 7대조, 5대조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와. 그렇지? 그렇지? 네.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야. 하나님 역할을 대신한 거야. 창조에 그 맡겨줘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면 끌어안고 뭐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뭐 손자 똥을 싸도 이쁘고 손녀 보면은 뭐 어쩔 줄을 몰라. 너 할아버지도 그러시지? 예. 그 왜 그렇겠어? 그 원리가 그 하나님 속성을 그대로 닮아서 그래요. 그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나타낼 수 없으니까 할아버지가 대신 나타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은 왜 하느냐? 하나님의 후손을 낳아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려고 그것도 결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안 낳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죄를 안 했기 때문에. 그 폐륜이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한다는 건 뭐예요? 아, 요즘 뭐 자유주의 뭐 그것이 인권 어쩌고 하는데 그건 다 진리의 말이 아니고 악마의 말이에요. 진실한 하나님의 말, 성령의 말씀, 귀한 말은 가족이 다 기도해서 좋은 배필을 만나서 그래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손자를 안겨주고 손녀딸을 안겨주고 그리고 걔도 대를 이어서 그렇게 하고 천국에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 대를 이어가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학자들이 해야 될 말들이요. 네. 학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좀 앞으로 누구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가닥이 잡히네. 네. 일단은 우리 아들이나 딸이 콩팥 다 이야기하는 아버지예요. 모든 것을 나는 누구를 만났다 뭐 어떻다 시간대별로 이성 문제에 대해서는 다 들었던 사람이야. 그건 왜 그러냐? 애들이 나를 편하게 생각을 해서 그렇겠지. 네요. 저도 그 아버지나 어머니하고 그런 대화를 하는데 까뜩하면 엄마 아버지가 야 뭐 너 그거 벌써 그 공부나 해 이래버리면 절단나는 거야. 아 공부해야지. 그런데 아무리 공부만 하려고 해도 아 이쁜 여자아이가 지나가면 눈에 보이는데 그 왜 그래요? 이게 순만 크는 게 아니요. 순이 크면 꽃대가 나와요. 꽃대가 나오는 시기인데 그 어떻게 그걸 막냐고. 지금 네 나이가 그런데 근데 부모들이나 어른들이 열리질 않아 가지고 다만 야 지금은 네가 아직은 아까 말한 대로 엄마 뱃속에서 엄마 말을 들을 나이다. 들을 나이요 사실 아직은. 근데 실은 지금 결혼해도 된다니까. 결혼해도 애 낳고 다 할 수 있어. 그 내가 지난번에 제2의 성징이라고 얘기했지. 네. 몇 살이요? 청소년기 15살. 응, 13살에서 15살. 네. 그거 지나면 결혼하면 애기 생겨. 잘 커.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좋아, 일찍. 그 원론이야, 원론. 그게 좋은데 문제는 그럴 경우에 아직 다른 부분이 덜 성숙을 해서 경제적인 거, 지식적인 거, 혹은 인격적인 거 이런 게 덜 돼가지고 부부 생활을 제대로 감당을 못 해가지고 깨질 우려가 있고 그게 불행해질까봐 걱정이 되는 것 뿐이요. 사실 17살, 16살, 15살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잘 키울 수 있고 하다면은 그거보다 바람직한 건 없어. 그거 사실 그게 가장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이 하도 살기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요즘 사람들은 그전에는 나이 40이면 할아버지고 50이면 죽었다. 그러니까 일찍 결혼을 했다. 지금은 100년을 사니까 늦게 결혼을 한다. 그런 건 이제 그걸 개똥철학이라고 그래요. 그 개똥철학이야. 그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삶이 복잡해 예전 같지 않아. 알아야 될 게 많아. 그래야 자식들을 키우고 그러면 정보 시대라서 아직 시간 조금 남았어. 네. 한 5분 남았어. 시간 대략 지금 너 몇 분에 왔니? 저 2시 5분 전에 왔어요. 그 2시 한 10분에 시작을 해요. 근데 저 시간이 안 보였으면 불편하네요. 시간이 그쵸? 한 저번 주에 그
도한 선생님이랑 찍을 때는 시간 얼마나 가는지 보여가지고. 아, 그 너 여기서도 그 글씨가 보여? 지금 예. 저기 REC는 보이지? 예. 그러면 저거를 한번 돌려봐 저쪽으로. 그럴까요? 이렇게 하면 보이나? 예, 보여요. 글 시간 보여? 무슨 글씨요? 그 시간 예, 보여요. 몇 분 됐어? 55분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렇게 하면 그게 안 보여? 네, 안 보이네요. 여기 위에 원래 뜨는데. 그거 왜 안 떴을까? 왜 안 뜰까, 여기 돌리면? 글쎄. 그게 떠야지 편한데. 그니까. 저쪽으로 놓으면 보이는데. 네. 아, 너는 여기서도 그 글씨가 보이니? 예. 그 한 가지 저렇게 돌려놓으니까 우리 그 화면에 어떻게 나오는가는 잘 보여서 좋아. 아무튼 간에 아이들을 기르는 거, 뭐 부부가 사는 거, 전부가 다 말이에요, 말.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은 그 지금 내가 오늘 고등학교 교과서를 일부러 이거 어디서 갖고 오셨어요, 선생님? 이거 예. 어디서 가지고 저거 많잖아. 그러니까 다 어디서 가지고? 아, 중고 서점에서 샀지. 아, 사신 거예요? 근데 교과서는 안 팔어. 새 거는 뭐 비싸더라고. 뭐 주문해 와야 되고. 예. 그래서 저거를 산 거지. 아니, 샀지. 왜냐면 하면 네가 젊은 청년들 교육에 원래 관심이 많아 내가.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거 이번에 이거 저 3권 2권 기획 다 해놨지. 2권 기획 다 이거 이제 1권 만들었고 이거 동영상 보면서 너 다음에 책까지 이것도 공부해야 돼. 이거 언제부터 하신다고 그랬죠? 지금 하나 올라가 있잖아. 아, 이거 하나 시작하셨어요? 더 유튜브에 하나 올라가 있어. 이거 저 8면 여기까지 이게 2교시지? 2주째. 응, 2주째지. 이게 1주째 여기까지 올라가 있어. 예, 확인할게요. 저 못 봤어요. 올라가 있어. 근데 이거 교재를 봐야 알아요. 이거하고 같이 봐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월요일 날 이제 2주차 강의 들어가. 또 동영상이 월요일 날 올라가. 예. 이거를 내가 한 거를 이걸 우리 기자들이 여기다가 네. 이렇게 써가지고 이걸 가져가서 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 거야. 예. 근데 저 출연료 중에서 뭐 대단히 환호가 반응이 엄청 좋았다고 그래. 아, 그래요? 그래서 독서단 선생님이 책을 보더니 아유 이 책 엄청 잘 만들어졌다고 하더래. 예. 그러니까 우리 부장이 강의하는데 강의도 오늘 나하고 이제 내가 한 것을 보고. 근데 잘 만들긴 하셨어요, 정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더라고. 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책이 어렵지 않느냐. 근데 안 어렵다니까 내가 알아. 예, 별로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갑신정변. 그런 건 모르지 중학교 1학년. 배워요, 중학교 1학년도. 배워. 이런 거다 초등학교 때 이거 다 배웠다니까. 예, 관민공동에 만민공동. 이게 전부 다 이게 신문 이야기를 해서 필요한 거라 꺼내온 거거든. 네. 이게 그냥 역사책이 아니거든. 신문과 논술책이거든. 텐진조약, 강화도조약 합치는 거 다 나와요. 그거 다 배웠냐? 예.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안 배우고요. 중학교 때 배워요. 중학교 1학년이면 아직 안 배울 수도 있네. 네. 근데 이거 이제 전부 다 신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논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갑신정변하고 신문은 무슨 관계예요? 갑신정변에서 너도 그건 모르지. 갑신정변에서 실패해가지고 미국으로 서재필이 도망간 건 아니? 그래요? 저 홍영식 죽고 박영효 예. 그 홍영식 박영효 김옥균 네네. 죽고 그런 거 알지? 네, 알아요. 예. 3.1차나. 네. 그 서재필이 미국으로 도망갔잖아. 서재필하고 변수가 도망갔어. 네. 그 변수라는 사람은 넌 모르겠어. 변수가 미국 대학 첫 번째 졸업자야, 한국에. 예. 서재필이 아니고. 근데 네. 서재필이 거기서 돌아와가지고 독립신문을 만드는 거야. 아, 서재필. 그렇지, 그걸 봤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 장애인협회 사무국장인데 지금 전화 받으면 안 되겠네. 이따가 전화를 해줘야지. 국장이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필립 제이슨이라고. 예. 그 사람이 기자도 되고 독립협회
독립신문 알잖아. 네. 독립신문을 만들게 된 그 사연을 이야기하려니까 갑신정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 미국에서 미국 언론을 보고 왔지 한국 언론이 없었잖아. 네. 한국의 첫 언론다운 언론 아니야 독립신문이. 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지. 이게 전부 다 신분과 논설로 껴지는 거야. 논술로. 다 관련이 있네요. 아 그럼 그런 것만 뽑아온 거지. 아무거나 그 뽑아온 거 아니지. 1시간 된 거 같으지? 1시간 조금만 된 거 됐다. 볼까요? 그럼 돌려서 보면 보이지. 네, 됐어요. 1시간 됐지? 예. 그러면 이것은 끌 때는 이렇게 해서 저도 뒤집어서 붙이면 꺼져. 이렇게 해서 척 닫으면.